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민입니다. 해외 선물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제의 미국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까지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당장의 큰 호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해외 선물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주목을 할 때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생방송으로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의 투자 전략들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여기에 상품과 타이밍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시면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그리고 실제 매매까지 저희가 모두 책임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힘차게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우리 시장에까지 오늘 영향을 미쳤는데 계속해서 셰프님께서는 이제 하락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우리 시장이요? 네. 안 봤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 그 오전에 네. 그 소이빈 오일 콩기름을 네. 매도를 해가지고 그것만 네.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잘 갈 때도 셰프님은 하락장이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지면서 이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빠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야 이제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점점 하락적으로 기우는 대세 하락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 예상은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 이렇게 좀 길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그 코로나19 때문에 급락했다가 올라온 그 상승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락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조금 빨리 왔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럼 이렇게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당연히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어려워지면은 이제 해외 선물로 자, 조금 국내는 그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한 거를 네. 다시 보기 해서 보시면 분명히 네. 보실 수 있는데 1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최고점 찍을 때 그때 제가 불꽃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막 그 뭐랄까 이 마지막 그 행사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딱 터뜨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고 이제 그렇죠. 잔치는 네. 끝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그때 느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월 11일을 꼭지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자, 앞으로도 반등이 나와도 크게 올라오지 않고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일부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점점 하락 흐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하락장 때문인지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해외 선물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실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셰프님도 인기 많으셨나요? 무슨 인기요? 예,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별로 인기... 그렇게 주목받는 학생은 아니었죠. 왜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용히 했어요, 그냥.
정말요? 예. 이렇게 말이 많으신데 조용하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국어책을 잘 못 읽었어요. 네. 너무 수줍어가지고 내성적이고 네.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 네. 그런데 이게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쫄병서부터 고창까지 이렇게 겪으면 네. 이 성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는 없었다. 인기는 별 네. 뭐 누구한테 인기 받을 만한 적이 없었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셰프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인기가 없었지만 해외 선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계좌로,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매를 하고 여러분께 모두 수익까지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해외 선물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해외 선물의 실전 투자 방법까지 모두 제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주식에서 하락장 크게 맞으셔서 나도 그때 해외 선물 투자해 볼 걸 알고나 있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내 계좌에 빨간불 켤 수 있는 해외 선물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요. 방송 중에 이제 해외 선물 흐름들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어제 방송 직전 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예.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예. 네. 일단 그 시장의 금리가 가장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그 경제 지표도 지표지만은 금리 추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0년물 채권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며칠 전에 양봉이 보이면서 다시 채권이 반등할까 싶었는데 또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 심리가 좀 가중이 됐고 특히나 그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한 기술주들 빚을 많이 냈나 봐요. 특히나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금리 인상만 된다라고 하면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채권도 한번 보시면 한 3일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어제 낙폭이 컸죠.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2년물 단기물도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단기물은 원래 이렇게 장기간 행보하는 박스권을 행보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는데 자, 일주일 전부터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진폭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FOMC에서 장기 채권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단기물을 매도하고 장기물을 매수하는 그런 발표를 어제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동안 전혀 하락하지 않았던 2년물 채권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하락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시장 금리는 여전히 뭐 조금 불안하게 인상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채권 가격은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2년물 이제 국채 금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연준이 3월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예정을 했죠.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아내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건데요. 이래서 그런지 셰프님께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2년물 국채 금리를 매도 진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또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뉴스 보고 들어왔어요. 뉴스 보고 들어가신 뉴스 거예요?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래 그 채권은 제가 1월달 그 첫 방송 때부터 네. 채권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반등도 없이 줄기차게 빠졌고 그런데 좀 그 30년물 채권은 사실 조금 그 등락이 작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00불 가까이도 움직이고 그래요. 네. 증거금 대비 한 20-30%씩만 움직일 때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거래는 안 했었는데 자, 2년물 채권은 증거금도 작고 등락이 좀 작아요. 그동안 행보하는 모습만 쭉 지켜보다가 네. 이제는 이제 단기물도 버티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또 뉴스도 듣고 네. 그래서 매도로 진입을 했죠. 그랬군요. 그만큼 지금 저희가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수익이 방송 직전에 봤을 때 제가 한 하루 만에 62불, 62,000원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수익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증거금이 418불, 우리 돈으로 한 4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하루 수익이 한 5만 원, 6만 원씩 생기니까
엄청난 수익인 거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네. 그죠? 저는 2계약 들어갔습니다. 두 개야. 예. 장기로 좀 이제 국채를 가져가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한 네. 두세 달 정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라고 보고 또 FOMC도 장기물은 방어하겠지만 단기물은 오히려 매도하겠다. 이렇게 했기 그렇죠. 때문에 2년물 채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장기로 가지고 그렇죠. 가시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다우지수 지금 흐름 어떤가요? 자, 다우 지수부터 한번 네. 볼까요? 다우 지수. 자, 오늘도 변함없이 노트북이 네. 뱅뱅 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다우가 계속해서 조금 빠지지 않았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으로 어제 전환이 됐어요. 네. 그 다우 지수하고 네. 러셀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네,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을 그렇죠. 좀 하더라고요. 네, 상승했다가 나스닥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4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죠.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다우 지수는 흐름이 어떤가요? 백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러면은 시장 흐름은 조금 네, 후에 조금 이따가 먼저 접속이 살펴보도록 되면.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장 흐름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박재은 캐스터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의 생생한 현지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Fed's Beige Book shows businesses optimistic on vaccine take-up. 네,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페드의 베이지북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modestly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만하게 활성화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또 물가 상황의 경우에는 moderately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통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특히 철강과 목재 가격, 원자재죠.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진단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Wall Street is in for a rude awakening, former NY Fed president says. 네, 예전에 이제 활동했던 연준 의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는 temper tantrums이라고 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의 어떤 우려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전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채 금리가 증시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3에서 4%까지 올라가면 big adjustment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굉장한 큰 조정을 앞두고 있고 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만큼 이 금리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명인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화면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이제 수익 인증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접속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방송 중에만 열어놨으니까요. 얼른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미국 시장 흐름 박 셰프와 살펴볼게요. 저희 노란톡 나가고 있는 방법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 셰프와 함께 미국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다우지수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네. 자, 다우지수 네. 일봉을 보시면 어제 양봉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오히려 하락해가지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제 방송할 때였죠. 자, 꺾이고 있다. 네. 미국 4대 지수 모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다우지수는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장 마감 얼마 안 두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거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자, 일단 S&P도 낙폭이 더 다우보다 훨씬 더 컸고 가장 크게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나스닥 기업들. 예,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어제 하루에 움직임 폭이 거의 10,000불 가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 한 개하게. 네.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1,000만 원 증거금이 이상이죠. 그렇죠. 네. 증거금이 17,000불 조금 넘는데 한 5, 60% 정도가 움직인 거죠. 어제 3%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86% 하락으로 마감했고 오늘 일단 미국장이 열리면 기술적 반등 정도의 상승 흐름은 조금 있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오전에 일찍 좀 빠졌다가 이미 조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고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아래쪽에서 쌍바닥 찍고 이제 반등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자, 302평 이동평균선도 쭉 내려오다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밀리면 다시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저점 매수 관점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점에서 매수 관점을 그렇죠. 빠질 때 네. 예. 뭐 손절 라인은 확실히 잘 잡아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반등 시도가 좀 유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우지수 이외에 다른 지수 상품들도 그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네. 낙폭이 컸던 나스닥 쪽에서 네. 예,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아무래도 다우는 그래도 조금 다른 지수들보다는 강하니까 네.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어제 크게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매수래니까. 매수요. 하단에 저점 내려왔을 매수. 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스닥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셰프님. 이미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미 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또 네. 다시 또 이게 오늘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네요. 계속 백지 상태로 자꾸 그러는데 네. 예, 다른 얘기 잠깐 하면서 좀 기다려 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기술적 문제로 흐름을 조금 후에 셰프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재현 캐스터의 현지 소식들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현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den agrees to stricter income limits for getting $1,400,000 stimulus checks. 네, 이 내용은요, $1,400 현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리밋, 제한이 갈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현금 지원의 경우에는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여기에 연소득 $80,000가 넘는 사람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60,000를 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된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 살펴볼게요. Faz Evans not worry about rise in long-term bond yields. 네,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에반스 총재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상대적인 물가 비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 수는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은 오히려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국채 수익률 상승의 경우에는 회복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감까지 보여주는 만큼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좋게 봐도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저희 셰프님이 계속해서 해외 선물 관련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셔야 또 방송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는요, 미국 시장에 개장을 하면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빠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의 고수 박 셰프에게 이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이 방법들 받아보시고요. 하락장에서도 저희 해외 선물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만 이 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상품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수 상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 셰프님. 자, 오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일은 보통 이제 주식이 빠지면 오일도 같이 좀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는 오일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3.75%까지 올랐다가 2.65% 상승한 걸로 마감을 했고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미국 달러 강세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일 가격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요인이 하나 생겼어요. 오페크 플러스가 오늘부터 그 회의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증산하기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다시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올랐고 오늘까지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오페크 플러스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증산하겠다 했다가 가격 떨어지는 걸 좀 염려해서 그런지 다시 감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잡고 있어가지고 오일에 대한 투자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에너지들 난방유는 어제 올랐고 오늘 약간 보합권이고요. 가솔린도 그렇고 네. 대체로 잔잔한 움직임에서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추럴가스 오랜만에 한번 보면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도 못하고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보통 원유하고 가스하고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가는 날도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는 지금 다시 좀 하락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자, 귀금속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귀금속 쪽들이 그 반등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어제 낙폭을 오히려 좀 크게 떨어뜨리면서 반등 시도는 했지만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버도 마찬가지고 플래티늄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거 네. 오일 빼고는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렇죠. 예, 정말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네. 자, 이 그 원인은 역시나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시장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글쎄요. 일단 그 채권 가격들이 약간 그 하락에서 좀 멈춰가지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플래티늄이라든가 실버라든가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십자 도주행으로 주춤해 있는 상태인데 네. 조금 더 떨어지면 반등할 만한 가격까지 일단 내려오는 수준까지 다 내려온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뭐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수 진입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아니요, 분석을 오늘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네. 그 이번 주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 비노코인 지표 발표가 금요일 날 있죠. 그리고 그렇죠.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네. 더 좀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입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농산물 상품들도 흐름 좀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농산물 한번 볼까요? 네. 자, 옥수수 다시 떨어졌죠. 하락세로 다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제 다시 빠졌습니다. 지금 그 브라질 쪽에선가 이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이 비가 많이 와도 또 문제예요. 네. 자, 그 대두 수확을 제때 못 하고 있어요. 예, 대두 콩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대두 가격은 어제 보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예, 크지가 않았는데 또 반대로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옥수수 작황에는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옥수수는 뭐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 재배 면적을 많이 늘려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일단 예상은 그 농산물들 전반적으로 그 하락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두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그 수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가격을 고점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부산물들 콩기름하고 그 대두박 요런 그 상품들이 또 현재는 떨어지지 않고 조금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조만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 수준이다. 그러면 조만간에 조금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시면 예. 지금 조금 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 진입을 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괜찮죠. 네. 예, 특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옥수수 쪽으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예, 대두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흐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흐름 살펴보는 동안 셰프님께서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공략할 종목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죠. 네, 옥수수, 그렇죠. 예, 네. 옥수수 쪽 조금 관심 있게. 일봉이 보면 네, 음봉으로 쭉 내려와 있고 오늘도 조금 가격이 멈춰 있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미국장 개장하면서 한 번 더 하락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콘 상품을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 저희와 성공 투자하시려면 저희 의견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셰프님과 함께 오늘 거래를 어떻게 할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서의 한 달이 이제 해외 선물의 시장에서의 하루와 같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선물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빠르고 안전하게 낼 수 있는지 셰프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셰프님, 예. 먼저 어제 거래를 했죠. 저희가 예. 9시 55분에 진입을 하고 방송 직전에 진입을 해서 방송 중에 청산을 했죠. 그렇죠.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예. 어제도 크게 수익을 내셨어요. 그 큰 수익은 아니죠. 큰 수익은 예, 아니지만 큰 수익은 사실 아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보시면 그 수익을 내기까지 사실 며칠을 좀 기다려야지 그렇죠. 낼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대두 증거금이 3,190불인데 네, 한 310불 수익 났으니까 그렇죠. 한 10% 조금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뭐 주식을 사자마자 10%가 30분 만에 막 오르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가능하니까 예. 저희가 흐름을 보고 있다가 진입을 하고 방송 중에 청산을 했는데 예.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셨는지 수익 복귀를 좀 아,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어제 대두였죠. 예, 어제 일봉을 보면 그저께죠. 그저께 상승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곡물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일단 매도 관점으로 봤었고 그 위치는 어디서 잡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었죠. 자, 한번 그 어제 시간으로 보면 어제 그 이미 방송하기 직전에 맞습니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302평을 이렇게 뚫고 내려와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자, 다시 올라와가지고 요 지점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렇죠. 네. 딱 여기죠. 자, 여기 뚫린 다음에 여기서는 좀 놓쳤지만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뚫릴 때 요때 들어가면 되는데 요 시간은 한 7시 정도 됐어요. 네. 요때 우리가 제가 항상 차트를 뚫어지게 이제 보라고 하지만은 자리 비울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쵸. 요때는 못 봤고 네. 자, 방송 직전에 보니까 쭉 떨어져 가지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딱 어떻게 해요? 제가 302평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방송 바로 직전에 매도를 진입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매도 의견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여기서 매도 들어가 가지고 방송 중에 이 정도 그죠?
10시 한 반 정도 이 정도에서 맞습니다. 정리했는데 이게 한 300불 정도 됩니다. 네.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렇죠. 30분에 투자금의 10% 정도를 하락 베팅을 해서 저희가 어제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장이 잘 갈 때 좋은 종목 찾기 힘드시죠. 있지만 해외 선물은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 궁금하시면요. 저희가 기초 동영상부터 그리고 지금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노란 톡방에서 이제 해답을 드립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비추기만 하시면요. 저희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쪽 방에서는요.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자금 관리까지 해드리면서 수익금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에 서둘러서 지금 방송 20분 남았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셰프님, 예. 현재까지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지금 2달이에요. 예. 근데 한 번도 손실을 내신 적이 없어요. 있죠. 아니 손실이 난 적은 손절, 있지만 예. 결국은 학계로 이제 따지면 그렇지만 수익 전환을 해서 청산을 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버셨는지 실제 계좌를 좀 오픈을 해서 그럴까요? 보여주세요. 네. 이번 달은 뭐 지금 며칠 안 지났는데 네.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현재 청산한 거는 290만 원 수익이 나 있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46만 원 손실 중입니다. 290만 원 수익 중이신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예. 3월 4일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4일 만에 290만 원을 수익을 보신 거죠? 그렇죠. 어, 손해 나고 있는 거 네. 합쳐도 한 240원 버는 거죠. 240만 원 예. 정도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금을 지금 얼마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3,500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수익 난 거는 뭐 총 따져보면 1월 초부터 방송할 때부터 한 2,400만 원 수익이 나 있네요. 오, 2달 만에 2,400만 원 수익 내신 거죠? 2달하고 4일 지났죠. 예. 이렇게 솔직합니다. 이렇게 2달하고 4일이라고 정확하게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월이 짧았잖아요, 셰프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따지자면 2달 정도 2,400만 원의 수익을 챙기신 건데 예. 이렇게 실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거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네.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방송을 하기 있기 때문에 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 냈다는 거는 뭐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소 같으면 원래 한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수익률을 배팅을 좀 빨리빨리 하면 그 정도까지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셰프님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한 게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크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우실 텐데 저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농산물부터 돼지고기 그리고 뭐 다양한 종목들 진짜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예. 어떻게 대두박 씨는 예. 이렇게 잘 하시는지 대두박 씨는 일단 대두박으로 수익도 내고 톡방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처음부터 막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또 선물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몇 천만 원에다가 뭐 1억 이렇게 투자하기는 힘드니까 맞죠. 대부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테스트 삼아 이렇게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좀 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나스닥이라든가 또 다우 뭐 이런 지수 상품들은 원래 증거금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과거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에 한 계약 정도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 2천만 원 있어야 한 계약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과거에 그 마이크로 상품들은 그 뭐랄까 이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네. 거래가 별로 없고 호가로 움직여도 네.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본 상품보다 마이크로 상품이 훨씬 더 거래량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증거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크로 쪽으로 많이 옮겨간 거죠. 네. 자, 그래도 마이크로 한 계약 나스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마이크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금에 맞춰가지고 농산물이나 아니면 지수 상품 중에서는 러셀이 그나마 한 715불 뭐 이런 정도로 증거금이 좀 작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을 실제로 거래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셰프님이 방송 중에 언급을 해주시고 저희 노란톡방에 알려주신 종목만 그대로 제가 따라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제가 두 달에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전 시간에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 역시 이제 한 해외 달 선물 거래한 거죠. 그렇죠. 한 달이죠. 제가 배운 지 한 달, 그리고 예. 방송하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거 한 달.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순윤 아나운서가 해외 선물을 원래 잘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하고 방송하면서 배워나간 거예요. 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오, 어쩌다가 좀 보고 셰프님 뭐 이거 이런, 이제 디스전인데요. 저 이제 시장은 열심히 보고 있지만 이게 네.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셰프님의 이제 지침대로만 사실 제가 거래를 한 게 이게 변동폭도 워낙 크고 증거금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다 보니까 저도 저의 실제 계좌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제 돈이 들어간 만큼 예. 셰프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240만 원 수익이 났단 말이죠. 예. 여러분께서도 아예 모르셔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셰프님과 함께라면.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교육 동영상들 네. 원래 그 예전에도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었는데 뭐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나만 거래 잘하면 되지 뭐 남들까지 가르치려고 노력하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죠. 자, 하지만 이번에 차례차례 하나씩 두 달간 쌓아나간 그 컨텐츠가 굉장히 거의 그 해외 선물의 교과서에 버금갈 정도로 네. 차근차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외 선물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배우는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을 쉽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락장을 맞았을 때 나는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라면 하락을 할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 링크가 갑니다. 이쪽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방에 저희 프로그램명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교육 동영상부터 실제 시황까지 모두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겠죠. 박 셰프는 또 해외 선물의 정통 투자 전문가로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기초부터 가르쳐드리는 기회에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방 문 닫기 전에 지금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예. 오늘 이제 좀 흐름을 보시고 실제 방송 중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좀 진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흐름 뭐 마이크로 상품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는지 네, 한번 쭉 살펴보시죠. 보면 벌써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수 오늘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저 상품을 지금 저렇게 뛰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조금 밀리면 그 매수하는 게 조금 낫고요. 또 네. 미국장 개장하면 한 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미 올랐을 때는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올랐다는 게 사실 그 기준을 자, 잡기가 기준, 어렵거든요. 저는 금방 잡았는데. 그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네. 맨날 교육을 해드렸는데. 교육을 해도 좀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보는 기준은 네. 뭐라 그랬죠? 선 하나. 이평선 302평. 그죠? 네. 자, 302평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302평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간인가요?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나요? 가고 있죠. 옆으로. 네. 그죠? 옆으로 쭉 가고 있는데 본인 PC를 보세요. 본인 PC를. 네. 자, 옆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한눈에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면 이게 중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이게 중심이니까 밑에서 올라온 만큼 이미 다 올라와 버렸잖아요. 자, 여기서 쫓아가면 대밀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여기 밑에서 302평 정도 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302평 처음 부분까지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니죠. 처음은 여기가 이제 제일 밑이죠. 처음이죠, 여기가. 자, 네. 이 이평선은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 지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중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매수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은 그럼 매수하면 되냐? 그냥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꼴밖에 안 돼요. 네. 자, 시장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네.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진폭만 하더라도 작지를 않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12,625에서 12,680이니까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빅 100만 사이즈로 봤을 때 원인데요. 네. 1,000불 가까이 움직이고 100만 원이 움직인 거예요. 네. 마이크로로 하면 얼마 안 되죠. 한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은- 거는 네. 마이크로로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다. 얼마 선을 터치하면은 이제 반등 시 매수 관점을 봐야 할지 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좀 자.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자,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제가 네. 거래할 때는 이걸 뚫어지기 보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왔는데 여기 왔다고 무조건 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뚫려서 이 저점까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 어.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그 봉의 움직임이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가는 걸 보고 그때 오히려 올라탈 때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가 좀 지지 라인인가요? 그런 상황이 지금 셰프님께서 전 저점. 전 저점이요. 12,554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죠. 12,554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2,554불에서 4불이 아니고 나스닥이니까 포인트. 4포인트에서 예. 반등을 시도하면 그때 매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조금 거래를 조금 미루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노란톡 질문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네,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방송이요, 지금 계속해서 기초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부터 그리고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저희 노란톡 방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많은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 아예 모르셔도요. 저희와 함께라면 기초부터 고수의 질문까지 모두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쉽게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결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박 셰프와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내가 팔면 최고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셰프님은 제자 양성 안 하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아마 내가 팔면 최고점님이 우리 박 셰프님의 좀 시크하고 거친 매력에 예. 매료된 게 아닌가 싶은데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셰프님은. 여자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까 인기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어릴 때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지금은 인기 인기 많으세요? 많아요. 진짜요?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네요. 제가 우리 아파트 그 네. 일기 입대희 회장이었는데 그때도 네. 아줌마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꾼이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아줌마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아파트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2기 입대가 진행 중인데 3기 회장을 또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인기가 많다고. 제가 지금. 일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가 팔면 최고점님이 제자 양성 안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죠. 장소 문제도 그렇고 네. 이 보시다시피 해외 선물이 그 움직이는 피크 시간은 야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낮도 아니고.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밤에 거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숙식이 가능한 그런 장소라야 좀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낮에 좀 자고 밤에 움직여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일기 정도 아닐까요? 저랑 셰프님이랑 계속 동영상도 제작을 예. 해서 이제 드리고 그랬으니까 예. 제자는 제가 1호 제자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예전에도 드는데.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요즘부터. 네. 뭐 새해. 내일부터 하면 내일 새로 듣는 사람이 일기지 또. 이렇게 그럼.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안 해주시네요. 일기 하고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연기요? 연기. 네, 알겠습니다. 연기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계획은 있으시지만 지금 밤에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결해 볼게요. 해물 백신 접종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구리 한 계약에 한화로 얼마 정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건 뭐 저기 그 종목 상세에서 보시면 맞습니다.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 비철금속에 가시면 구리 있죠. 자, 구리 네. 선택하시고 보시면 5,500불 딱 있죠. 그죠? 자, 5,500. 다시 한번 셰프님 아까 예. 지금 차트가 안 나갔거든요. 상세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자, 알려주세요. 여기 비철금속에 구리가 있습니다. 네. 카파. 카파. 영어로 돼 있으면 못 알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해석이 다 친절하시네요, 나오거든요. 웬일로. 네. 자, 그리고 이 미니 카파는 네. 본 상품의 빅 사이즈의 그 가격 증거보다 좀 작아요.
자, 그 빅사이즈가 5,500불인데 이거는 2,750불이죠. 50%가 딱 50%네요. 그죠? 예, 딱 50% 증거금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뭐 환율 곱해서 보시면 되니까 달러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해물 백신 접종님의 질문을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해결을 해 볼게요. 네. 추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초기 자본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기초 분이셔서 이제 좀 감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얼마로가 적당할까요? 너튜브 이렇게 보시면 30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꼬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최소한 그거는 주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금이지만 실제로 거래하면 하루도 못 가서 돈을 더 입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한 자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이 정말 없어요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증거금이 작은 종목이 한 2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 5배 정도, 한 100, 2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 작은 종목 갖고 거래는 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래하고 싶은 상품을 살펴보고 거기에 5배 정도의 그렇죠. 자금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추세님의 질문까지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죠. 해외 선물이 뭐길래 돈이 저렇게 필요할까? 아니면 해외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들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저희가 여러분께서도 하락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상담까지 박 셰프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3분 남았거든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결을 해볼게요, 셰프님. 예. 해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스탑 주문은 손절 라인을 설정해 놓을 때 쓰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스탑 라인을 스탑 주문을 예.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 쓰신대요. 예. 근데 스탑 주문이 그 용도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 용도가 맞나요? 예. 그럼 스탑 주문은 손절 라인을 설정해 놓을 때 쓰신대요. 예, 그렇게 이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럼 그거를 쓰는지도 한번 알려주세요. 모든 분들이 스탑 주문에 대해서 그때 혼돈의 세계에 빠졌었잖아요. 그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해 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손해 나고 있는 종목 소이빈 오일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 손해가 조금 나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자, 제가 진입한 가격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올라 있어요. 네. 한참 미친지 이제 나오네. 노란색이죠. 네. 자, 이게 원래 그 더 올라가면 손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원래 지금 49.81에 매도 들어갔는데 49.90에서 손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스탑에다가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수 자리에다가 지금 매도했죠, 그죠? 그렇죠. 매도하셨죠. 자, 매도했으니까 매수를 주문을 넣어야 네, 청산이 맞습니다. 되죠. 그러면 스탑 자리에다가 이 위에 그 색깔이 보면 주문이 가능한 쪽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자, 네. 하얗게 돼 있는 데는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눌러도.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한참 위에다가 더 올라가면 손해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원하는 가격에다가 스탑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해킬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거래하실 때 궁금증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문이 매수와 매도 두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셰프님과 함께 저희가 진입을 하지 않는 이상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진입을 할 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수 주문,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하면 매도 주문을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 헷갈리신다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 방에서 모두 해결책 드릴게요. 지금 저희 방송 1분 남았거든요. 이 방송이 끝나면요, 저희가 이 방문을 닫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제 하락장에는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50분의 시간 정말 짧게 흘렀습니다.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라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